막 손을 바들바들 떨면 채점하는데 첫 장 다 맞고 뒷장 넘기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약간 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재학 때 나이가 23살이다 보니까 20살이랑 3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다빈치 입시연구소의 최태영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굉장히 오래된 제자인데 우리 몇 년 됐지? 제가 중1 때부터 선생님을 배웠으니까 11년? 이 제자가 조금 남들과 다른 좀 입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재미있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경기대학교 2상학번 사회에너지 시스템 공학과라는 학과를 다니고 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군수생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군대에서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죠. 고3 때가 우리 몇 년도였죠? 2019년도였으니까 20학번 때였죠. 20학년도 이제 입시 때 이제 수시를 넣었고, 사실 그때 20학년도 입시가 좀 만만치 않게 굉장히 좀 어려웠던 입시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생 수도 워낙 많았고 경쟁률 뭐 어마무시했고 그 학년도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청 잘한다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난 성적 안 나오니까 계속 좌절도 하고 쌤이랑 많이 얘기도 하고 맨날 울고 그랬었죠. 이상하게 트라우마처럼 꼭 시험만 들어가면 죽을 쓰고 나오셔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성격이라. 그죠? 한번 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험을 보러 가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어차피 준호 너는 대충 봐도 1등급 아니야?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입에서 거품이 나는 거야. 막 이름이 보글보글 올라오다가 첫 장을 풀었는데 손이 이렇게 막 떨려가지고 첫 장을 푸는데 한 20분이 걸린 거예요. 뒷장을 풀려고 던기고 나서 기억이 없어요. 그러고 시험이 끝났는데 막 손을 바들바들 떨면 채점하는데 첫 장 다 맞고 뒷장 넘기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처참했죠.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되게 심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이제 좀 잘 견뎌내고 이제 원서 배치를 하는데 사실 내신이 애매했죠. 근데 활동은 사실 어마어마했어요.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과학 동아리에서도 장을 하지 않았어요? 장은 아니었는데 활동을 거의 장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엄청 많이 그러니까 리더십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잘 써져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험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해서 한 학기마다 실험을 거의 한 2-3개씩은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워낙 또 열심히 했어요, 활동들은. 그리고 봉사는 뭐 그때 당시에는 다 들어갔으니까 외부 봉사 다 들어가고 했으니까 수상도 뭐 뒤로 갈수록 점점 많아졌죠. 그래서 3학년까지 다 생계부를 뽑았을 때 페이지가 어마어마했었어요. 일반고 치고는 굉장히 많았던. 뭐 자사고 이런 애들보다 장수가 많을 정도로 많았는데 근데 현역 때 사실 너무 좀 안 좋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시절에 있던 애들이 재수를 하면 안 된다. 교육 과정이 바뀌니까 재수를 할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는 최대한 하향 지원을 하자라는 것 때문에 1, 2등급 애들이 갑자기 3등급 정도가 평균 지원하는 데를 그냥 내버리니까 저희가 설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희 점점 물러났는데 다 떨어져서 재수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전 재수하기 싫어서 너무 안전빵을 넣었다가 후회를 많이 했었죠. 그때 이제 3점 한 중반 정도 이제 토탈 내신이었는데 뭐 학교 담임쌤 상담 갔다 와서 황당하지 않았습니까? 장난 아니었어요. 안양대 청운대는 꼭 내라. 플러스 알파니까. 아무리 그래도 3점대인데 너무 했었어요. 서류도 좋고 한데 정말 완전 안정권으로 6장을 담임쌤이 뽑아주셔가지고 저도 보고 이제 깜짝 놀랐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6장 어떻게 썼었죠? 제가 제일 높게 지원했던 데가 국민대, 인천대, 경기대, 가톨릭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그리고 순체향대 이렇게 6장을 썼습니다. 그 순체향대가 이제 교과 완전 안전빵으로 네, 그거는 그냥 교과 하나 놓고 나머지는 다 종합으로 냈죠. 근데 그 해 종합 너무 셌어요. 경쟁률도 뭐 어마어마했고 경기대 같은 경우에도 3점 초반 애들 뭐 이런 애들도 수두룩 썼었기 때문에 종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심지어 또 성적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제 진로상 선택했던 과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한 게 아무래도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외대 1차가 돼서 이제 면접을 들어가셨다가 처참에 깨지고 이제 앉자마자 뭘 물어보셨죠? 혹시 화투 내용을 배우셨는데 이상기체 방정식에 대해서 아시나요? 설명해보세요. 처음에는 자소서랑 생기부 관련해서 물어본다 하니까 당연히 과학 질문 나올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서 그래서
저 모르겠습니다를 3번 연속하고 마지막 생기부 질문은 완벽하게 했다 했는데 앞에 그 그죠. 내용이 너무 크지 않았나. 또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저는 그날 12시에 들어가서 5시에 나왔습니다. 사실 현역에서 하향 안정으로 낸 이제 순천향대밖에 안 돼서 참 마음이 아팠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재수는 안 하겠다고 다니다가 군대 가서 상병대였나 연락이 온 거예요. 수능을 다시 해보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그때 마더텅이랑 막 바리바리 사서 이렇게 보내준 것 같은데 나는 되게 의아했던 게 이제 GOP야. 세전망에서 훈련도 되게 사실 이제 근무도 되게 어려운 이 힘든 취사병 하면서 틈틈이 진짜 시간 내가지고 인강 듣고 문제 풀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하면서 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두가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군수가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환경은 전혀 안 돼 있고 또 일을 하면서 공부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줄여야 되는 게 너무 컸어요. 심지어 취사병이니까 잠 시간도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제 실제 잠을 자는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하루에 4시간을 자더라고요. 공부하면서 힘들진 않았는지. 제가 정말 공부를 싫어하거든요. 앉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저는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공부하기 너무 싫었는데 군대에서 하니까 더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재미없어. 남들 이제 쉬는 시간 핸드폰 할 때 저는 그 핸드폰으로 인강 보고 있고 다 뿌리치고 공부하니까 너무 죽겠었는데 한 달째 공부하고 모의고사를 처음 봤어요. 당연히 제가 현역 때보다는 거의 한두 단계씩 내려가 있어서 너무 힘들다 포기할까 해서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준호야 군수잖아 더 길게 보자. 내년도 있잖아. 군대 갔다 오고 나서도 그때 더 준비해야 되니까 기초를 공부하자라고 해서 그때 약간 머리에 탁 들어오면서 내가 지금 너무 급했구나 마음이 급하니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하면서 공부할 양만 너무 많고 머리에는 안 들어오고 공부 방법을 다시 정립했습니다. 2달째 됐을 때 모의고사를 봤는데 현역 때만큼 나왔네. 제가 국어를 제일 못했는데 제일 잘 봤어요. 군수 생활을 하면서 준호 생각은 정시를 사실 메인으로 잡고 가겠다고 했는데 군대 안에서 공부하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짬짬이 하면서도 사실 뜻대로 잘 안 되고 하니까 좀 지친 것도 있었고 다시 종합을 다시 한번 내보자고 얘기를 이제 해서 그렇죠. 근데 보통 졸업한 지가 이렇게 됐는데 수시 다시 낼 수 있어요? 많이 물어보는데 낼 수 있습니다. 졸업 연도 제한이 없는 학교들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추려서 총 6장을 이제 수시 접수를 했었고 목표가 굉장히 높지 않았어요. 그냥 어차피 재수하면서 정시 준비하니까 로또처럼 한번 넣어보자 했는데 로또가 걸렸습니다. 이제 원래는 경기대를 준호가 생각지도 않았어요. 세종대, 인하대, 태하, 인천대 요 라인을 조금 원했는데 이게 그냥 낸다고 하더라도 불합격을 보게 되면 사실 사람인지라 좌절감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 추천한 게 한 장만 좀 경기대를 써보는 게 어떨까. 근데 이제 준호는 그때 현역에서도 경기대가 1차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될까요? 잠깐 의문이었는데 요 학부가 그 해에 사실은 좀 신설 학부였어요. 그래서 예상대로 굉장히 만만하게 접수가 끝나서 3.8인데 3배수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거의 1차는 웬만하면 합격이었어요. 1차가 돼서 면접을 이제 봤는데 요번은 10년 전 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뭐 했었지? 대충 기억은 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죽기 살기로 매일매일 보면서 공부 끝나고 짬난 시간마다 생기부를 봐가지고 전부 다 외웠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고 그때 이제 잠깐 이제 휴가 나왔을 때도 이제 군복 입고 바로 달려와서 하루 종일 면접 시뮬레이션 하고 막 그렇게 연습을 해서 끝나고 바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너무 잘 봤다고 될 것 같다고 전화가 왔고 근데 교수님들도 굉장히 좀 칭찬해 주셨다고. 면접 질문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가장 기억나는 게 1학년 때 1시간만 듣는 수업이 있었는데 친환경 막 그런 거에 관련된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은 아무래도 딱 한 학기에 1시간만 듣는 거다 보니까 별로 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질문 공격을 하셨을 때 대답을 못하니까 이것도 한번 준비해보자 했는데 그게 첫 질문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딱 듣자마자 갑자기 이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어떻게든 표정 관리를 하면서 교수님 앞에서 그거 말씀이신가요? 하면서 후 한번 숨 가다듬고 유창하게 얘기를 진짜 했습니다. 퍼펙트하게 정확한 질문은 이 수업을 했는데 이 수업 때 무엇을 했고
쓴 내용을 보니까 어떤 영상을 봤다 했는데 그 영상 보면서 느낀 점은 뭐예요? 라고 질문하셔가지고 새로운 섬 같은 거에 있는 특이한 생물이나 막 이런 거에 관련된 거여가지고 조금은 과장을 보태서 그죠, 이제 MSG 이걸, 좀 쳐야죠. 네. 보고 나서 저 보고서도 따로 제출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같이 뭐 이야기도 하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수님들이 다들 끄덕끄덕 해주셔가지고 스타트가 좋다 했었죠. 또 좀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을까요? 다른 거는 자소서 내용이 좀 더 많긴 했었어요. 그때는 자소서가 살아 있었거든요. 네, 자소서 내용도 거의 나오고 마지막에는 자소서보다는 이제 생기부인데 아무래도 그냥 활동적인 걸 좀 더 많이 내긴 했어요. 지금은 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활동이 굉장히 좋았다고 했는데 환경 쪽으로 생명 쪽으로 맞춰서 본인이 자기소개서에 적은 진로가 환경 컨설턴트. 네. 그 자소서에 작성한 활동 중에 조금 소개해 줄 만한 활동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자소서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자기가 뭐 한 활동 기억에 남는 거 그런 거나 두 번째는 뭐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나왔는데 전 그걸 나눠서 썼기 때문에 첫 번째는 친환경 컨설턴트가 왜 목표인지를 얘기하면서 제가 환경에 중에서도 어떤 환경을 좋아하고 이 환경을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쓰는 게 너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교수님 입장만 생각해봐도 이 학생이 환경만 좋대? 그럼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면은 이 학생을 뽑을 이유가 없으니까 저는 좀 더 깊게 정말 환경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환경에서도 수문학에 대해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어가지고 수질 쪽으로 해서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하천에서 수질 검사를 하는 활동을 맞아. 했어서 그걸 자소서에다가 녹여가지고 썼고 그 수질 검사한 걸 이용해서 정화를 시킨 다음에 벼를 재배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벼 재배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뭐 상추나 이런 걸 했다가 망해서 다시 그냥 처음부터 벼 농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다시 키웠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더십 관련해서 나왔던 거는 그 동아리에서 전국 학교에서 모이는 그런 행사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때 주제를 정해놓고 막상 실험을 했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좀 많이 싸웠어요 애들이랑. 왜 이걸 굳이 해야 돼? 딴 걸로 하자 하면서 엄청 싸우다가 제가 계속 고민을 해가지고 근데 이걸 정말 살리고 싶다. 우리만의 뭔가를 만들고 싶으니까 처음에 계속 집중해서 했던 내용을 약간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런 식은 접근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 접근이 다행히 맞았던 거예요. 이런 걸로 애들이 다시 하나가 돼서 했던 거를 또 자소서에 녹여 써가지고 이런 거 기반으로 면접도 보고 자소서 써서 다행히 잘 합격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대학교 다니는 학과가 어떻게 되죠? 사회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사실 학과 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계속 통화하면서 이제 소식을 듣는데 장학생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4등입니다. 4등. 4.5, 뭐 4.3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드물 것 같지만 막상 이제 친구들도 대학교 들어가면은 학점이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좋아요. 그죠? 요새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제 학점을 좀 더 잘 주려는 편이에요. 더 높은 학교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만약에 밑에 학교 애들이 학점이 너무 안 좋으면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이 학생들도 학점을 조금 올려서 그래도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자 싶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학점에 대해서 좀 후하게 주는 게 있어서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4.3 정도잖아요. 네, 지금 4.34입니다. 4.34인데 4등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고 4.33은 거의 1등 아니냐? 막 그랬는데 4.5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학교들도 보면 4.5 만점에 4.5가 있더라고요. 사실 뭐 인서울로 갔으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전공 분야 잘 살려서 들어가서 사실 잘 간 것 같아요. 나이가 든 상태로 군대 제대를 하고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약간 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재학 때 나이가 23살이다 보니까 20살에 대한 3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3 때 제가 고3이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치니까 엄청난 차이네. 너무 크죠. 그러면 그 애기들한테는 1년 차이도 와 선배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3년 차이? 제가 또 인상도 좀 무서운 편이었거든요. 머리도 짧아가지고 애들이 무섭기도 하고 그럴까봐 그냥 OT 날에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저 사실 나이가 23살입니다. 왜 나이가 많냐면 전 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습니다 하면서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군대 다녀오신 선배들은 군수를 했다고 하면서 저를 또 챙겨주시고 또 제가 유명해졌어요 학교에서. 저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형님 인상 깊게 봤습니다. 같이 친하게 지내요 하면서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좋았고 제가 항상 웃으면서 다녔어요. 애들한테. 그리고 먼저 말 걸고 애들도 처음이니까 친구가 생기면 좋잖아요. 나이가 많다 해도 뭐 성인 됐으니까 밥 잘 사주고 뭐. 밥 되게 잘 사주는 그쵸? 남자예요. 애들이랑 그렇게 하고 웬만한 초반에 있는 뭐 새내기 배움터나 이런 활동들은 전부 다 나갔어요. 다 나가서 애들한테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또 제가 유명 인사가 됐다 보니까 애들이 먼저 와서 인사해주고 이렇게 해서 초반을 굉장히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술자리도 애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많이 친해지고 그때부터 안정기가 오니까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생활하면서 애들이랑 되게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